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미 비핵화 대화 체계가 무르익은 가운데에서 만난 두 정상은 지금이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진전을 이룰 좋은 기회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2, 3주 안에 북미 실무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9번째 정상회담이 열려서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일단 두 분의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평 안에는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한범 박사께 좀 먼저 드릴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이번 회담 자체는 예. 드러난 것보다는 시간도 일단 짧죠. 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 북미 3차 정상회담, 이제 3차로 지금 정리가 됐어요. 지난번 예. 판문점 회담은 회동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 예. 그러면 결국 6.12 그다음에 짧게는 하노이 회담 이후로 예. 지금 북미 간의 실질적인 합의안은 도출이 안 됐거든요. 예. 그리고 긴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3차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가깝게는 이제 실무회담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동력을 마련하는 게 이번 회담의 목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동맹, 뭐 지소미아, 뭐 여러 가지 방위비 뭐 얘기도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번의 핵심은 결국 어떠한 형태의 초기 합의를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예. 미국의 상황 조치,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상황 조치가 결합되는 초기의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금 겉으로 드러난 얘기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지금 실무 협상이 임박했다는 것, 그다음에 양측 정상이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목표라는 것, 예. 그리고 여기서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것, 이게 이제 큰 얼개라고 보면 예. 지금 초기 합의안,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그 패키지를 가지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예. 거기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에 아마 논의가 집중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봉 박사께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조금 그 기대를 했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할 줄 알았는데 예. 모두 발언에서 나타났습니다만 계속 같은 입장을 반복했어요. 그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고 예. 추가 핵실험 미사일 실험이 없으니까 괜찮다. 굉장한 성공이다고 얘기했고 예. 또 기자가 질문을 했었는데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션과 액션을 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 백악관 브리핑을 다시 봤는데 네. 예. 예. 그래서 그 비핵화 조치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군사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겠다. 예. 예. 외교를 통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액션을 하지 않겠다.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예. 상태가 좋다. 이런 발언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안 했더라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북한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 측에 던졌다고 하더라도 예. 이것을 당장 긍정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행간을 읽는다고 했을 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을 시작으로 해서 뭐 지소미아도 있었고 사실은 한국과 그리고 미국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그런 동맹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각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두 정상의 만남 그리고 어떤 언급 그 사이의 행간을 읽었을 때 이런 우려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그 문제, 한일 갈등, 그다음에 한일 군사정보협동 지소미아 예. 이 부분으로 최근에 불거진 여기 근데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했죠. 예. 그렇게 보면 두 가지 차원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무관심론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더 심하게 나가면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욕먹을 것 같은데 네. 안보 무지론자에 가깝습니다. 안보 무지론자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지소미아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 안보리는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지소미아의 문제를 삼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분명히 그 문제는 언급을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냐?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게요. 지금 많은 우려를 좀 불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기, 피보트 아시아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지금 진화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미국 서부에서 인도 서부까지가 지금 범위예요. 예. 태평양 전략 안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 때 얘기처럼 해군 전력, 그러니까 유럽과 나토와 중동에서 빠지는 전력들을 아시아로 배치해야 되는데 예.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는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사태, 예. 이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 해군력이 아시아로 첫 이동이 안 되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스위키스부터 시작해서 재정난으로 인해서 지금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사할 만한 전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은 파트너십, 예. 동맹과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가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맹의 군세력을 이용을 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일종의 포위망을 만드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인데 예. 여기 한국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때문에 미국이 화가 난 건 예. 그 동맹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 한국이 빠지면 안 되는데 예. 한미일 안보협력이 출발점인데 이걸 흔들리니까 불편한 거지 예. 그렇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결국 그 문제 가지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제 이게 얘기가 사실 그 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습니다만 뭐 지소미아 얘기도 나왔고 방금 이제 조한범 박사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관련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발언 중에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도 지금 모두 발언을 보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 장비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이 얘기도 사실은 모두 발언 첫 번째 마디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청구서를 날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참 일관성이 있죠. 항상 만나면 돈 얘기를 하고 안보 문제도 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우리의 주 무기 구매 국가고 예. 앞으로도 그러길 기대한다. 이런 발언을 던진 것으로 해석하면 맞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안보를 생각할 때 이게 돈으로만 환산하거나 이제 사업으로만 환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보라는 거는 산소 같기 때문에 예. 당장은 고마운 줄은 모르지만 없어지고 나면 치명적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업가적인 면에서 이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손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발언에 계속 투영이 되고 있죠. 예. 이 우리의 동맹 국가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국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업가적인 마음이 그대로 모두 발언에서 드러났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얽혀져 있어서 혹시나 이제 그것을 조기에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완화시키고자 미국의 어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심정을 좀 완화시키고자 우리 쪽에서 먼저 무기 구매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래요? 지금 봉 박사님 말씀대로 예, 예. 트럼프 대통령 특징이 뭐냐면 네. 산수는 하는데 수학을 못 해요. 산수한데 써고 예, 무슨 말씀이냐면 예. 방위비,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서 지금 내가 얼마 벌었지 네네. 이걸 보여주는 건 좋아하는데 예. 미국의 안보 이익은 사실 천문학적이거든요. 네네네. 경제적인 비용에 비할 데가 못 돼요.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우리가 방위비 분담, 이거 원래 방위비 분담도요. 예, 예. 원래는 안 내는 돈입니다. 안 내는 돈인데 특별히 한국 경제가 발생했으니 예. 외적으로 좀 내기 시작한다는 게 90년대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 이거 원래 안 내는 겁니다. 네. 원래 안 내는 거 우리가 내기 시작해서 지금 절반을 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토지까지 치면 한 70% 주한미군의 예. 월급 빼고 예. 한 70%까지 최대 낸다는 게 우리 즉 추산이에요. 예. 작게 잡아도 50%한 1조거든요. 예. 그럼 1조만 더 내면은 사실은 100% 다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땐 용병이 돼버리거든요. 동맹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이 동맹과의 네트워크이거든요. 예. 근데 동맹도 무시하고 동맹도 돈으로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론자들은 지금 좌불 안석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 조그만 정말로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몇 푼의 돈에 지금 뭐 이렇게 선전을 한다고 그러면 예. 안보론자들은 미국의 국익이 흔들리는 걸 우려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이번에
그런 문제, 방위 분담 문제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선제력이 있는 거죠. 향후 3년을 뭐냐면 예. 원래 우리가 살려고 했던 무기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장기 계획을 내세우면서 예.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 예봉을 꺾었다고 봐야겠죠. 아, 그렇게 또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네네. 또 나온 게 뭐냐면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위협하고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지 대화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예. 두 번째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경제 제재 조치죠. 예. 근데 앞에 제도 안전을 불안해하게 하는 위협은 사실 이제 주한미군이라든지 이런 연합훈련이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안보를 모든 것을 이렇게 재정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완전히 쓸데없는 훈련이다, 돈 예. 낭비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을 북한이 앞으로 실무 협상에서 파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그 청와대도 발표했지만 양국 정상은 싱가포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예. 근데 싱가포르 합의에서 적대 관계 청산을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을 공격을 해서 이런 우리가 신뢰 회복을 하고 적대 관계 청산을 하고 평화 체제를 한반도에서 구축하는데 방해가 되는 한미 연합 훈련을 완전히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아니면 더욱더 축소하라는 요구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봐야겠죠. 예. 어. 저희가 사실은 이제 두 정상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될 텐데 좀 어떤 내용들을 언급을 하게 될까요? 일단 유엔 총회는 무대가 다르거든요. 예. 전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워딩 중에 하나가 포용적 세계 질서예요. 예. 그러니까 균형 발전, 예. 그다음에 친환경 발전, 그다음에 발전국가 저발전 국가의 균형. 아마 이런 것이 키워드가 있고. 예. 근데 뭐니 해도 지금 결국 평화,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의 한일 간에도 사실은 평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호소, 예. 그다음에 포용적 세계 질서, 아마 그런 큰 톤의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담되 예.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그런 화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조 연설에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저희가 잠깐 좀 전망을 해봤고 흥미로운 내용들이 오늘 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뉴욕발은 아니고요. 국정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국회 정보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2, 3주 안에 북미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뭐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미 정상이 또 연내에 만날 것 같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미 정상입니까? 네네, 아니면 북한하고 네네네네. 북미 정상이 만날 것 정상이죠? 같다. 한미 정상이 만날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가능성인데요. 어디까지나? 뭐 한미 정상회담은 저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북미 정상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만나는 것이 되겠죠. 네네네. 지난번에 판문점 회동을 그냥 회담이 아닌 회동으로 미국이 인정을 했으니까요. 예. 연내에 이루어지기는 저는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동요하고 있는 민심, 하노이에서 큰 성과를 얻어서 민생도 해결하고 북한이 이제 보통 국가로의 지위도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길 기대했는데 아무 합의 없이 결렬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다독여 주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만난다면은 예. 아무리 실질적인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죠. 지금 국내 이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무 협상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담보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성과가 있느냐. 예. 두 번째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이거든요. 내년 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큰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예. 예. 그 카드를 너무 일찍 사용해 버린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11월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실무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국내에서 비판을 받지 않고 인정을 받을 만한 성과가 있느냐. 예. 두 번째는 그 타이밍이
미국 대선에서의 본인의 승리에 직접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타이밍이냐 이 예. 두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이 연내에 이루어지기는 저는 사실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대선의 어떤 일정을 보고 또 타이밍까지 고려했을 때 연내에 만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오늘 11월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담 이게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국정원이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조 박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은요. 예. 자기 동선이 미리 밝혀지면 안 갑니다. 좀 그렇죠. 예. 그게 그런 사례들이 많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 국정원의 워딩은 두 가지입니다. 네. 정말로 정보 라인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이 한 얘기는 뭐냐면 예. 이러이러한 순조롭게 된다고 그러면 올 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정보적인 아닌 거고요. 예. 주목할 건 이제 중국행입니다. 중국행. 예. 예. 결국 10월 국경절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지금 내부적으로 보여줄 게 필요하거든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네. 또 시 주석도 사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여러 가지 아시아, 인도태평양 전략 이런 것 때문에 서방 국가에서 그럴싸한 정상이 오기가 힘들어요. 예. 그럼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건 양국 관계 개선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은 저는 뭐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나 부산 가능성은 그냥 순조로울 때 예. 시나리오를 하나 말한 것 같고 예. 지금 봉 박사님 얘기 중에 저도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예. 그러나 지금 초조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거든요. 뭔가 성과를 지금 보여줘야 돼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시나리오대로는 그게 맞지만 예. 지금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지금 민주당 경쟁자인 바이든에 대해서 예. 부적절한 요구를 했고 그것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고 이게 지금 내부 고발자에서 고발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신중한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표현을 안 썼던 민주당이 예. 바로 탄핵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양쪽 다 하나는 치명상을 받는 지금 그 치킨 게임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성과가 있다면 좋겠지만 예. 아니어도 보여주기식 예. 그러니까 어떤 쇼케이스 형식의 예. 정상회담이 연내에 가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자면 예. 어.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건 지금 디테일의 악마라는 문제 때문에 예. 왜냐하면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 정상의 의지는 강하되 지금 실무 협상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또 한 번의 양측 정상회담이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합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할 텐데 사실은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이라는 그런 언급을 해서 이번에 혹시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두 정상 간의 만남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또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 모두에 말씀드렸는데도 저도 새로운 방법이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발언을 할까 했는데 사실 새로운 방법에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계속 제재는 줄어든 게 아니라 강화되고 있고 추가 핵실험 미사일 도발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좋은 관계에 있다.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예전에 얘기한 것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이라 얘기한 것은 그 존 볼튼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너무 강하게 내세웠기 때문에 북한과의 핵 협상이 진전이 없었다는 어떤 책임 전가랄까요? 예. 그걸 얘기하면서 북한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방법 아니면은 그 용기 있는 행동 이것을 차용해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마무리를 하고 9번째 한미 정상회담으로 본 여러 가지 전망들을 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